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손금이 부자상이다, 뭐 관상이 부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해주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왠지 부자가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그러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하고도 단 한순간도 쉬어본 적 없이 정말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이렇게 맞벌이를 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저는 자영업, 옷가게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던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주식을 하셨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그런데 결과가 좋았으면 제가 애터미 안 해도 될 뻔했겠죠. 결과가 아주 참담했습니다. 저는 그 액수도 사실 실감이 되지 않았지만 남편에게 원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위로를 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직 젊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살자. 돈은 벌면 되지. 이렇게 씩씩하게 얘기했는데요. 돈을 벌어도 안 돼요. 이렇게 제가 빚이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갚아도 더 늘어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돈 벌어서는 안 되겠다. 더 큰 돈을 벌어서 빨리 빚을 갚아야겠다. 안 그러면 나는 내 평생 빚 갚다가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난 참 생각보다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본도 없고 또 제가 어떤 스펙도 없으니까 그저 옷가게 하는 게 저에게는 최선이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그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한꺼번에 전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대기업이 하는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온 겁니다.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두 부부가 저희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찾아가서 걱정을 했어요. 너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대기업 절대 못 당해. 뭔가 다른 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대기업의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오니까 번화가가 생기면서 옷가게가 하루에 2개씩 3개씩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매출은 자꾸 떨어지게 되고요. 어느 날 제 남편은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지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가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이 가게에 왔던 손님이 저보고 언니 목이 좀 이상해. 한쪽이 굉장히 많이 부은 것 같아. 그리고 눈도 좀 튀어나온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제가 거울을 딱 봤더니 제가 봐도 이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요. 화장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봤을 텐데도 제가 너무 살기 바쁘다 보니까요. 딱 여기까지만 본 거예요. 이 목을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갑상선에 큰 문제가 생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몸이 훨씬 건강해진대, 이거 먹으면 힘이 난대, 그리고 특히 갑상선에 좋대 이러면 제가 귀가 이만해져가지고요. 정말 이거저거 안 먹어본 게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살고 있을 때 애터미의 해모힘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별반 기대가 없었습니다. 다단계 제품이라서요. 그런데 제가 이걸 먹고 제일 먼저 느꼈던 건 바람이 다 빠져버린 공과 같은 제 몸에 누군가가 바람을 슉슉슉 넣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가 아프기 전에 잘 웃고 떠들고 노래도 부르던 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와 같이 이 제품을 썼던 제 지인들이 재구매를 하는 겁니다. 86%.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좋은데 쌀 수가 있지? 그리고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좋다고 한다. 재구매를 한다. 86%?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머릿속에서요. 물음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진짜 한 100만 개는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한국 원자력 연구원은 무슨 관계가 있지? 한국 콜마는 또 무슨 관계가 있지? 이거 알아봐야겠다. 여기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속리산에 있는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게 된 겁니다. 저희 남편이 저를 보고요. 그 처음 석세스 아카데미를 간 걸 이승희가 살면서 제일 잘한 짓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 1,000만 원쯤 벌게 되니까 말을 확 바꾸시더라고요. 이승희 여사께서 살아오는 생에 가장 크고 훌륭하고 위대한 업적이랍니다. 업적. 조만간 기념비 하나 세우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누명이
벗겨진 겁니다. 저는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요, 남편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사고만 안 쳤으면 나는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막 이런 원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서 박학일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요, 아, 내가 너무 정말 고정관념 속에서 살았구나. 난 정말 너무 몰랐구나. 돈 버는 걸 몰랐구나. 부자 되는 걸 정말 내가 몰랐구나.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 남편이 아무리 대기업을 다니고 월급을 많이 받아도 그렇게 살아서는 제가 원하고 꿈꾸던 부자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남편을 100% 아니 1000% 용서를 했습니다. 그날 회장님이 5글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균형 잡힌 삶.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나누고 공헌하는 삶. 제가 마치 뭔가 한 대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내가 꿈꿔왔던 삶이었는데. 그러면서 그날 회장님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그날 눈을 감으면서 나는 정말 여한없는 삶을 살다 간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 부모님에게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용돈 말고 200, 300 이렇게 생활비를 드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엄마, 난 노래 부르고 싶어. 난 춤추고 싶어. 엄마, 난 정말 운동하고 싶어요. 엄마, 난 그림 그리고 싶어요. 엄마, 난 정말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때 마음껏 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멋진 부모가 돼야 되지 않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요, 여기선 절대로 자본이 없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 부자를 부자로 만들어 주다가 여한 많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써야 되는 생필품이 좋고 싸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는 몰려오게 되고, 그 소비자 멤버십이 유일하게 우리 같은 서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캐피탈, 자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터미라는 기회를 꽉 잡으시고 균형 잡힌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속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그 한 사람 바로 접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제가 만 6년 만에 애터미를 하고 로얄마스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네,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승급식 스피치를 바로 그 자리 속리산에서 하게 됐습니다. 옆에 보니까 회장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제가 6년 전에 이 자리에서 대답했던 제 목소리 들으셨나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들으셨대요. 저는 분명히 속으로 했는데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오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오늘 그 한 사람은 바로 접니다 하시는 분은 본인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날 처음 석세스 아카데미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21년 동안이나 정말 남들 따잘 때 일어나서 새벽 시장을 다니면서 제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300,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300을 벌고 있었는데요, 1년 더 이렇게 열심히 살면 600을 벌 수 있을까? 내가 2년 더 열심히 살면 900을 벌 수 있을까? 3년 뒤에는 현상 유지도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이 쇼핑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애터미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한선이 있어서 일을 끝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가는 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똑같이. 마치 41.195km를 뛰는 마라톤처럼 완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결승점에서 누구나 만나고 결국은 직급도 똑같고 수장도 똑같다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나는 빨리 끝낸다. 빨리 끝내고 나는 자유인이 되고 싶다.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제 옷가게를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순간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가게를 접고 그때부터 제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애터미 제품을 발라보라고, 써보라고, 먹어보라고, 정말 좋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한 달에 한 번 수당을 탔습니다. 69,000원. 둘째 달에도 딱 한 번 탔습니다. 71,000원. 셋째 달에도 올랐습니다. 2,000원. 73,000원 탔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뒤에서 이제 수근수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러고 다닌대? 그냥 옷가게 해야지. 세 달에 20만 원 벌었대. 20만 원. 눈빛도 이상해. 그리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해. 월 5,000을 번대. 그리고 드디어는 미친 것 같아.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애텀이란 정보를 알리게 되면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 분명히 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사람들에게 가서 애텀 제품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1년이 되니까 200, 2년째 500, 그리고 3년째는 월 1,000만 원을 벌고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에게 박수를 보내신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월천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4년째는 연봉 2억을 버는 로얄클럽에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저는 21년 3개월 옷가게를 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월 1,000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 갑자기 DNA 구조가 바뀌어서 잘난 사람이 됐을까요? 저는 똑같이 옷가게 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 애터미에 와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연봉 4억이 넘는 크라운 클럽에 들어올 수 있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이유가요, 제가 분명히 잘나서 실력이 좋아서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나는 애터미가 답이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도 충분히 될 수밖에 없는 완벽한 퍼펙트한 필요 충분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옷가게를 할 때요, 옷을 잘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저쪽에서 누가 막 못 판다고 막 못 팔았을 거라고 막 확신에 찬 대답을 하셨는데, 혹시 제가 옷가게 할 때 다 보셨나요? 네, 옷 잘 못 팔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옷을 잘 팔았으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옷가게. 제가 옷가게를 하고 있다면 글쎄요, 희망도 없이 살 것이 분명하고 빚도 못 갚았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가 옷가게를 잘 못한 게 천만다행이죠. 네, 제가 왜 옷을 잘 못 팔았을까요? 제가 옷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단도 아니고 바느질도 아니고 염색 상태도 아닌 겁니다. 거기다가 부자재라고 하죠. 저희들 단추나 자크 등도 비싼 게 아닌데요, 저는 거기다가 제 마진까지 붙여서 팔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면 사세요. 그러니까 잘 못 파는 거죠. 제가 3년 정도 하고 알았습니다. 아, 내가 내 옷을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지, 옷 파는 거 잘 못하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애터미 제품은요,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온다 싶으면 제가 옷 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꾸만 저도 모르게 해모힘, 칫솔 금칫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는 저를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는 막 30만 포인트 소비자의 매출이 올라오면 수당 받고 이런 것도 잘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만 이 옷 팔 생각이 없고요, 애터미 제품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못담시 그랬을까요? 진짜여서 그랬습니다. 진짜여서.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이 제품을 써봤더니 너무 좋고 싼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정말 가치가 있고 귀한 걸 알게 되면 남에게도 자꾸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정말 애터미에서는 성공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갈릴레오 기억나시나요? 기동서를 주장했다가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법정에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법정을 나서면서 뭐라고 하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거 하나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만 있으시다면 저희들은 애터미에서 최고의 스펙을 갖추신 겁니다. 제가 세미나에 와서 강의를 딱 듣고요, 이거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현실 점검을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돈이 되지는 않죠. 금방 돈이 된다면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
분명히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능력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언제까지쯤 돼서 얼마쯤을 벌어야 될까, 이걸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1년 정도쯤 뒤에는 200만 원을 벌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벌지 못하면 저는 다시 노동시장으로 끌려 나가야 됐습니다. 제가 투자를 하고도 계속 노동으로 제가 돈을 버는 옷가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제 현실 점검을 한 뒤에, 두 번째로는 제가 대가 지불할 것을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자가 되지 못했을 때 했던 행동, 하기 싫은 거,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걸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그렇게 좋아하던 영화를 자제하고, 또 굉장히 많았던 모임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저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저희 남편이 직장이 멀다는 관계로요, 5시에 일어나서 꼭 돌솥밥을 해줬습니다. 저희 남편은 아침을 안 드시면 즉시 사망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누룽지까지 싹 만들어서, 아니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딱 눈을 뜨면요, 저희 남편 벌써 출근하고 없어요. 제가 하루 종일 애터미를 알리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아침에 눈이 안 떠지는 거죠. 또 제 딸아이가 고3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딸아이를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엄마가 네가 고3인데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네가 원서 쓰고 네가 시험 보러 가. 그 대신 엄마가 애터미 열심히 해서 너의 미래를 내가 책임질게. 너가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거 엄마가 마음껏 사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저도 이 대가 지불을 저희 가족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제가 1년 후에 20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그리고 하루에 10명 이상, 그리고 하루에 10만 포인트 이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집중하고 몰입을 했는데요, 여러분, 저에게 이 애터미 정보를 알려주신 저희 스폰서님, 그분은 저랑 같이 종합상가에서 죽집을 하시고요, 저는 아동복 가게를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그 하루, 어떤 날, 하루 종일 둘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요, 해가 질 때쯤 됐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지쳐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요, 우리 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사는데요, 그런데 왜 빚을 못 갚죠? 그리고 왜 우리는 부자가 안 되죠? 이렇게요. 그런데 누구랄 것도 없이 저희가 서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꼭 부자가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요. 근데 정말 여러분, 저희는 말대로 됐습니다. 그분과 제가 애터미를 만나서 정말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저하고는요, 같은 게 한 개도 없어요. 생긴 것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혈액형도 다르죠, 남편도 다르죠, 아이도 다르죠.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간절함입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다 죽기는 싫다라는 그 간절함, 나는 꼭 성공하고 싶다, 나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 누리고 살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 이게 딱 한 가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로 이 일이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더군다나 포기하겠다, 이런 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해내야 되겠다, 애터미가 답이어야 한다, 답으로 만들겠다, 이런 간절함, 그게 바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한 성공 에너지입니다. 저는 다단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처음에 애터미를 만나고 난 뒤에 이 마케팅 플랜이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저희는 상한선이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단계도 7개로 끝나고 직급도 딱 7개로 끝납니다. 근데 제가 직급을 딱 보니까요, 첫 번째가 세일즈 마스터, 판매사입니다.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애터미를 하기 전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던, 한 번도 돈 번 적이 없는 전업주부였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 오시면 누구나 판매사, 세일즈 마스터를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세일즈 마스터는 직급이 아닌 것 같더라고. 저는요, 직급은 6개. 왜냐하면 내가 세일즈 마스터를 배우고
또 나와 함께하는 내 파트너들이 세일즈 마스터를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면 나는 성공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배운 다음에 팀장,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갈 때는 4명, 양쪽에 2명씩 이렇게 함께 뛰고, 다음에 국장을 갈 때는 12명의 세일즈 마스터, 판매사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세일즈 마스터는 직급이 아니고 그냥 베이스, 기본이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트너들하고 함께 도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제가 조금 꾀를 부리면 덜 벌고, 이런 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애터미가 함께 같이 제심합력해서 팀워크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요, 제가 그거를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함께 아우르고 하는 걸 배운 적이 없어서 저도 그때 시행착오를 한 거죠. 그때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비록 재수를 하지만 내 파트너들은 절대 팀장 재수 시키지 않겠다. 내가 이제 확실하게 외웠으니까.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빠른 파트너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는 아무도 제 파트너들이 저처럼, 이 못난 스폰서처럼 팀장 재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빠른 파트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애터미는 나만의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꿈, 남의 꿈, 우리 모두의 꿈, 꿈나무 꿈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집단 성공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사업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범사에 감사해라, 매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살기 힘들다 보니까 감사라는 말은 아예 제 머릿속에서, 제 가슴 속에서 아예 실종된 것 같았습니다. 감사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애터미를 만나고 이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너무 감사하다, 또 어느 날 우와 진짜 감사하다, 또 어느 날 야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지, 그리고 어느 날은 폭죽처럼 감사 감사 감사, 그저 감사, 이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감사했던 날은, 제가 이제 2줄 바이너리니까 이렇게 제가 써본 것들을 너무 좋다고 알리면서 회원을 이렇게 가입을 시켰습니다. 저는 좌측에 가족을 달고 우측에 친구를 달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애터미 제품들 가서 이제 자랑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소비자들이 많이 생기면 배달을 못 해줘, 그러니까 직접 들어가서 사라고 제가 이제 알려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요, 정말로 본인이 들어가서 자가 구매를 한 거예요. 뭘 샀을까요? 칫솔 3,900포인트를 본인이 딱 올리셨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제가 뽀뽀를 해줄 뻔했습니다, 제 친구.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좋은 칫솔 너만 쓰지 말고,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자매들도 많은데 언니 동생에게 좀 알려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진짜로 우측에다가 자기 언니를 달았어요. 멀리 있는 언니인데 달고 이 언니에게 또 가르쳤더라고요, 직접 사는 방법을. 그래서 이 언니도 뭘 샀을까요? 여기는 칫솔 자매예요. 칫솔을 사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날 제가 너무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까요? 칫솔을 정말 잘 만들어주셔서, 칫솔을 정말 싸게 만들어주셔서 박강렬 회장님께 너무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런 제품을 만들어줬으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막 자랑을 하고, 또 이분들도 정말 좋으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제가 또 이쪽에도 정말 감사한 일이 생겼는데요. 자, 이분입니다. 제 위에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스폰서가 있죠. 이분도 이렇게 2줄을 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2줄을 하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스폰서도 또 2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2줄을 합니다. 이쪽 줄은 같이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정말 제심만력해서 내려가는 줄인데요, 이 사람은 제가 단 사람이 아닙니다. 이 위에 있는 스폰서분이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제품이 좋으니까 이분에게 소개를 한 겁니다. 이분은 사업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단순 소비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알아보고요, 야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빅 비즈니스다, 이러고 이분이 막 2줄을 키우면서 조직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기준으로 스폰서가 했던, 내가 했던, 파트너가 했던 모든 것을 다 누구 거로 인정해 줄까요? 제 거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정말 감사했는데요, 더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우측에 이분에게 가서 애터미 제품, 화장품 정말 끝내준다고, 나의 피부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믿고 써보라고 했더니 이분은 써보시고요, 깜짝 놀라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데 가격이 착할 수가 있냐, 나 이런 거면 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 이러길래 제가 그게 애터미 사업입니다, 나랑 같이 일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두 줄을 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본인 또 아시는 분에게 애터미 화장품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보험하시는 분이라 써보시더니요 10배로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분이 보험하면서 내가 고객들에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다 하시고 이렇게 두 줄을 하셨습니다. 부업으로. 자, 이분이 이분에게 전달하고 이분이 이분에게 전달을 하다가 어디가 나왔을까요?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나라를 넘어가서 캄보디아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의 회원을 단 한 명이라도 가입시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어디세요? 지금 누가 저한테 못했다고 크게 막 이렇게. 네, 못했어요.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Do you know 애터미? 뭐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애터미 제품 쓰시는 분들은요, 오늘 가시면 자세히 보세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일까요? 발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날개가 달려있어요. 네, 워낙 제품이 좋고 사다 보니까 이 캄보디아에서 조용히 애터미가 있었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네, 바로 말레이시아로 갔습니다. 자, 말레이시아 또 어디로 갔을까요? 태국으로 갔습니다. 태국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네, 제 파트너신가요? 어떻게 잘하시나요? 자, 인도네시아 또 어디로 갔을까요?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여러분, 중국과 베트남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매출이 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에게 오면서 모든 산유가 함께 다 같이 공유를 한다는 겁니다. 이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요, 정말 나는 말 잘 못한다, 잘 못 판다 이러시는 분도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이유인 겁니다. 나 인맥 없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뭘 하셔야 돼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이 선택하신 겁니다. 자, 제가요 이날 정말 이 감사함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로얄 마스터가 돼서 승급 여행을 갔습니다. 저희는 남유럽으로 갔는데요, 이 유럽으로 가면 이제 크루즈가 쫙 이렇게 항구를 떠나면 인터넷이 안 터집니다. 바다 위에 있어서. 그랬다가 다시 아침 돼가지고 뿌 이렇게 하면서 남유럽의 어떤 도시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인터넷이 터집니다. 그럼 저희들이 모두 뛰어가서 핸드폰을 딱 들고 열어서 뭘 볼까요? 나의 오늘 수당, 나의 매출을 봅니다. 나 하루 얼마 벌었지 이렇게. 그래서 저도 그날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궁금해서 제가 핸드폰을 딱 들고 열었더니 200대 200이 뜬 거예요. 네, 저는 그때까지 토요일 날 2000대 2000이 한 번도 뜬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토요일 날 600대 600은 뜨는데요, 어떻게 200이 뜬 거예요? 갑자기 매출이 확 떨어진 거죠. 저는 여태까지 애터미 하면서 한 번도 매출이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요, 뭐지 이거? 대한민국에 전쟁 났나? 왜 이러지? 그런데 뒤에서 있던 저희 남편이 저 등을 한 대 탁 치면서 축하해, 드디어 토요일 날 2000대 2000이 뜬 거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일시, 백천, 만, 십만 이렇게 세워봤더니 2000대 2000이 뜬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했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눈 뜨면 정말 먹고 또 쇼를 보고 또 나가서 관광하고 이렇게 놀았는데요, 생전 처음 토요일 날도 2000대 2000에 매출이 뜬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2000대 2000 뜨면 수당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최소한 120만 원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감사했더니요, 감사하는 만큼 제 수당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특히 감사할 분이 있습니다. 쓰리박이라고 해서요, 박지성을 가진 세 분입니다. 제일 먼저는 박한결 회장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두 번째는 저에게 이 애터미를 알려주신 박땡땡 스폰서님.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저희 친정 어머니십니다. 박자, 진짜, 민자를 쓰시는 박진민 여사님. 매일 우셨습니다. 저희 가게에 와서 매일 우시면서 안 하면 안 되냐, 네가 왜 다단계를 해야 되냐,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저 집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다단계에 빠졌다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꼭 우리 엄마 혼자 있을 때 손가락질을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거 그런 일이 아니야,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남들에게 피해 주는 일이 아니야, 오히려 남들에게 내가 이득을 주는 일이에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끼고 살아라, 만족하고 살아라, 다 모두 빚지고 산다, 엄마는 정말 네가 창피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엄마한테 엄마 화장품 써보면 알아요, 해모임 먹으면 알아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됐다. 정말 많이 우셨는데요. 이 딸이 굽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확신을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이 딸을 믿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화장품을 써보시고 해물을 드시고 난 뒤에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급을 갈 때 혼자 가지 않잖아요.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의 이름을 다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갖다 드리면 어머니가 새벽마다 그 파트너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크라운 마스터가 됐는데요. 484명의 파트너들을 전부 이름을 써서 부르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의 눈 속에서 자랑스러운 제 딸을 봅니다. 정말 아픈 손가락이었던 이 딸이 어머님에게 든든하게 효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는 이치성을 가진 3명의 감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성현 박사님, 백발 청년이시죠. 저들의 참된 스승이십니다. 폴 마이어의 태도가 전부다라는 걸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주시고요. 신사숙녀가 되라, 나누는 부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정말 원칙대로 사업을 하게 해준 저의 이땡땡 스폰서님, 그리고 마지막 저희 남편 이유철 씨. 제가요 저희 남편 생일날 자기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고 큰 차 제네시스 땡땡을 사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사줬을까요? 생일 선물날 그때 사고 쳐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어서요, 미래를 내다볼 그럴 안목이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성실히 살면 부자가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제 남편이 저를 벼랑 끝에 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애터미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게 해준,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잘못하면 제가 그냥 소비자로 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한 이 세 분, 그 덕분에 저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계속 오다 보니까요, 세미나에 똑같은 말들을 하시는 겁니다. 성공하신 분들이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언젠가 누구로부터 애터미 제품을 전달받고 써봤더니 너무 좋고 싸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 이 세미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더니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나도 절대로 여기 빠지지 말고 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은 먹었는데 몸이 안 따라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옷가게를 하다 보니까요, 위를 다 망가뜨려서 조금만 과식을 하면 체하고, 조금만 속이 비면 멀미를 하는 겁니다. 멀미약을 붙이고 먹고 사탕을 물고 이렇게 제가 세미나를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외워지는 거예요. 혼자 하셨거든요. 그때는 세미나를 거의 막 공중부양 하시고요. 막 진짜 어떤 날은 자켓을 벗으시면요, 땀이 다 젖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멀미가 심하니까 이때쯤이면 회장님이 옷을 벗겠다, 자켓을. 이때쯤이면 이제 공중부양 하실 때다, 이렇게 제가 다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길 꼭 와야 되나? 제가 너무 몸이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몸값이 수십억씩 하는 스포츠 스타들 평상시에 뭐 할까요? 공 던지고 때리고 받고 막 계단을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정말 훈련을 많이 하죠. 재미있을까요? 지루한 반복을 합니다. 왜 할까요? 그 연습과 훈련이 본인이 필드에서의 몸값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송산 석세스 아카데미를 가다가 정이품성을 보게 된 겁니다. 누구나 성공하신 분들이 이 길을 갔겠구나. 저 정이품성을 보러 다니던 길이 결국은 성공자를 만들어냈구나. 그러면 이 길이 꿈길이구나. 나도 내 꿈을 이루려면 이 꿈길을 꼭 다녀야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었더니 멀미가 그친 겁니다. 그렇게 제가 붙이고 먹고 다녔는데요, 제가 생각을 딱 바꾸니까요, 제 몸이 제 꿈을 따라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공하면 이 무대 위에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나도 분명히 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성공한다, 성공해야겠다, 성공하고야 말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미리, 아무도 저를 볼 수 없었지만 투명인간처럼 성공자들이 올라오면 저도 따라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이 성공자 옆에, 내일은 저 성공자 옆에 이렇게 제가 따라 올라와서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급자가 되어서 이 세미나 티켓을 주는 직급자가 됐습니다. 근데 꼭 늦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꼭 늦게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공의 속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세가 전부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티켓을 나누어 주다가 음악이 나오면 드디어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는 시간이 된 거죠. 저는 제가 이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제가 티켓을 나누어 주다가 동작 그만, 그리고 제가 벽에 딱 기대어 서서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3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3년째 제가 리더스 클럽이 돼서 실제로 제가 이 무대 위에 올라오는 날이 오게 된 겁니다. 정말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생생하게 꿈꾸니까요, 꿈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보니까요, 로버트 키오사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성공하고 싶으면 시스템을 만들거나 사거나 들어가라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머리가 안 좋아서 절대 만들지 못합니다. 또 저 같은 사람은 돈이 없어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남은 것 딱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가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걸로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 저 같은 사람은 맨날 그 성공하는 사람들 부러워만 하고 박수만 치다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 거라면 제가 선택하면 안 됐었겠죠. 그런데 이 애터미를 알아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에 집중하고 몰입을 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성공하신 분들이 내 능력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시스템 성공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 공식인 시스템을 우리 보고 만들어라, 능력 있는 리더가 만들라고 하면 저는 절대 못했습니다. 근데 누가 만들어주죠? 네, 회사가 운영하고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들어가고 또 누군가를 촉촉만 하신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도시 어딜까요? 얼마 전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지금은 베이징. 베이징에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조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 부자가 1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조 도시인 거죠. 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누굴까요? 얼마 전까지 빌 게이츠였습니다. 현재는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CEO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유통의 흐름도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의 회장이죠, 클라우스 슈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뀌는 거대한 물결이 쓰나미같이 몰려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흐름을 빨리 파악하면 우리에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위기가 되어서 결국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나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수축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요, 점점점 수축 사회가 돼서 저희가 저성장이라고 하는 그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하류 노인이라고 하죠. 65세 이상 인구 중에 하류 노인이 48%입니다. 그리고 76세 이상은 60%쯤 됩니다. 여러분, 이 하류 노인이 점점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하류 노인이란 나 자신을 돌보지도 못하고 책임지지도 못하는 가난한 노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이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도 1위입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2045년도 UN 미래 보고서에 보면 이미 그때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130세입니다. 그런데 돈은 없고요, 일자리도 없고요, 아프고요, 외롭고요. 여러분, 그러면 무조건 장수가 축복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700만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은퇴를 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나와서 사회에서 결국 하류 노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우리 앞에 온 이 거대한 물결,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네, 이때 우리에게 그럼 과연 무엇이 답인가입니다. 우리에게 기회인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그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겁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 공간에서 저희들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서 새로운 이익과 새로운 가치를 추출하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버, 에어비앤비, 구글, 페이스북 이런 곳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세계적인 선두 주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답이긴 하지만 우리가 플랫폼을 할 수 있나요? 돈도 없고 머리도 안 되고 경험도 없는데요. 그렇다면 답이긴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답인 이 애터미는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 걸음 더 나가서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을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을 소비자들이 스스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더 크게, 더 다양하게 확장시켜서 또 다른 소비자를 모으는 사업을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애터미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오늘 들어보셨습니다. 야, 이거 정말 내가 몰랐던 빅 비즈니스다. 글로벌 비즈니스, 이거 내가 한번 해야겠다. 나 이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 라고 하시고 카탈로그를 살짝 탁 들고요, 비장하게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 내가 오늘부터 애터미 사업하기로 했어.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기립박수. 너가 똑똑하더니 역시 다르다. 이렇게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네가 드디어 다단계에 미쳤구나. 그리고 나보고 너에게 애터미 제품을 사서 쓰라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몰랐는데 내가 애터미에 아무 조건 없이 회원가입을 했더니 나에게 애터미라고 하는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어. 내가 내 마트에 정말 좋고 싼 생필품이 있는데 내가 굳이 남의 마트에 가서 좋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제품을 사서 쓸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너도 애터미 회원가입을 하고 너도 네 마트 만들어. 그리고 네 마트에서 좋고 싼 제품을 써. 그러면 보상도 있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구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리 좋고 싼 저희들이 쇼핑몰이 있어서 가서 쓰더라도 더 좋은 쇼핑몰이 나오면 어떡할까요? 바로 옮깁니다. 바로 손가락을 딴 데로 눌러버립니다. 그런데 애터미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좋고 싼데 보상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나 아무런 강제 규정이 없는,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애터미라는 겁니다. 우리 일생일대에 정말 이 서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 유일한 도구 애터미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 애터미라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내 손에다가 애터미라는 기회를 놓아주어도 내가 이거를 잡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딱 한번 오시고요, 99%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 와서 들으시는 분들이 결국은 부자가 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애터미 사원에 겸손히 섬긴다가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 겸손한 사람은 듣더라고요. 계속 듣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이 우리 앞에 온 애터미라고 하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이 사업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를 놓치시면 정말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기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온 이 애터미라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 기회는 주인이 아닌 것 같으면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기 전에 여러분, 나에게 온 기회를 확 잡으시고요,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나누고 공헌하시는 그런 멋진 부자가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